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41회입니다. 지난 회에는 박진 선생의 세세연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박진 선생은 토월회와 동양극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른바 신파라는 예술 형식에 신파라고 불리는 연극에 관여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신파라고 그러면 울고 짜고 개연성이 없고 정서가 과잉되는 그러한 옛날식 또 일본의 영향을 받은 외색이 짙은 그런 식의 연극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신파에 대해서 박진 선생은 자기가 1930년대에 종사했던 그 대중적인 연극들은 신파가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난 그 한계를 좀 벗어난 보다 진화한 고등신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가 쓴 책의 세세연년이라는 책에는 고등신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챕터를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고등신파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박진이라는 개인이 자기가 했던 연극 활동을 보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거기다가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고등자를 붙여가지고 고등신파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요, 박진 말고 고등신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 시대의 사람은 없습니다. 후학들이 신파에다가 어떠한 위치와 적절한 가치를 부여해 줄까 고민하다가 고등신파를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러한 용어 사용에는 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진이 그의 책 세세연년에서 고등신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데서 고등신파라는 말이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차범석 선생이 쓴 연극계의 인맥 5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71쪽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석기 선생님이 아주 고명하신 평론가 여석기 선생님이 젊으셨을 때 어느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극 60년이라고 시간의 길이만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모질게 말해서 희곡에 관한 한 전통도 없고 고전도 없다고 생각한다. 형식을 통해 대상을 찾는 방향을 전혀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고통을 수많은 신인, 작가, 지망생을 포함해서 들의 작품 속에서 보며 고전과 전통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라고 어느 연극인의 모임에서 평론가 여석기가 이렇게 말을 하자 박진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범석 선생의 글 연극계의 인맥 5번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순간 박진의 그 걸걸하면서도 예리한 독특한 말투가 여석기의 발언을 막았다.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소? 이 땅에는 전통도 고전도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연극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전통이라는 게 그저 세월만 흘러보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후세들에게 자랑스럽게 계승시켜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경안이나 동랑이나 그리고 나까지 몰아잡아서 해놓은 일이라고는 없다 이거요? 경안과 동랑은 서항석과 유치진의 호이다. 그럼 선생님 세대에서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신파연극이 고작 아닙니까? 그래, 신파연극을 했다. 그래도 내가 한 연극은 고등신파다. 그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대는 거야? 아니, 외국 유학하고 영어 나부랭이나 시부렁대며 대학에서 가르치면 다인가? 우리처럼 국내에서 고생한 사람의 연극은 하나도 취할 게 못 된다 이건가? 그게 무슨 놈의 논리야? 장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다. 평소에도 소주를 즐기던 다혈질 성격인 박진의 상기된 표정과 언성은 쩌렁쩌렁 울렸다.
박쥐는 말리는 후배들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자, 그리고요. 작고하신 고설봉 선생이 쓴 이야기 근대 연극사라는 책의 260쪽에 보면 또 박진 선생이 고등신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극예술연구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던 날 서항석, 유치진, 모윤숙, 이헌구, 이융, 김용옥 등 옛 동지가 모인 자리에서 술이 거나해진 박쥐는 그 특유의 뚝배기 깨지는 소리로 일갈하였다. 극예술연구회가 한 연극이 연극이냐? 극장도 못 빌리는 주제에 고작 공회당이나 빌려 알아듣지도 못하는 번역극이나 하면서 무슨 큰 소리냐? 그래도 나는 동양극장에서 수백 수천의 관객을 울리고 웃겼단 말이다. 야, 범서가 수럽다. 하하하하.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시 연극협회 이사장 차범석의 이야기다. 네, 보통 이 정도가 고등신파라는 용어에 대해서 쉽게 찾아지는 사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신파라는 용어는 박진 선생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말이고, 그래서 고등신파를 학문적 용어로 채택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신판이 고등신판이 하는 말보다 차라리 한국형 멜로드라마 혹은 토속 멜로드라마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주장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파라는 것은 그동안 유치진 등의 신극 세력에 의해서 극예술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신극 세력에 의해서 신파는 공격을 당해왔고 또 신파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은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서 신파가 무척 폄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파와 신극 중 어느 쪽이 더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은 가늠하기가 그리 썩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파 쪽의 월북한 인사들의 활동을 우리의 민족 문화사, 민족사의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편입시킬 때도 됐고요. 신파가 공격받았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외색이고 심지어 외색조차도 제대로 된 외색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외색이라서 근본이 없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은 오히려 우리의 이른바 신파가 한국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멜로드라마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당시의 이른바 신파를 연극사적 보편성 속에 위치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우리 연극 선배들은 멜로드라마라는 용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예 모르거나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멜로드라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멜로드라마는 하나의 공인된 형식으로서 합법적인 학문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10년대 말에 이르면 이른바 신파가 한국적인 색채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당시의 신문 기사가. 그리고 점점 한국적 색깔을 가지기 시작한 신파가 이른바 신파가 1930년대의 동양극장 시대에 이르면 한국 토속의 멜로드라마 혹은 한국형 멜로드라마로서 대중과 같이 호흡하고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파라는 말 대신에 상업극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고
유치진 등의 신극 세력이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대중극이라는 말로서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해 주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아예 멜로드라마라는 말로서 그것을 연극사적 보편성 안에 위치시키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오늘날에도 공연되고 있는 한국 연극계의 멜로드라마들을 신파라고 폄하해서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을 그냥 멜로드라마로서 봐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예전에 신파라고 불리던 것들을 한국형 멜로드라마 혹은 한국 토속 멜로드라마, 토착 멜로드라마 이렇게 부르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41회였습니다.